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었죠.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래서 역사가의 의견과 평가가 들어가서, 많은 사실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기록을 해야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역사가들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연구하는지, 사료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고 배우는 걸 왜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엔 본격적으로 옛날 얘기를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이니까 최초의 인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건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참고서 이런 데 보면 인류의 종적 진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맨 처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또 뭐 있나요?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베이징 원인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할 텐데 그런 것들은 저희는 안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문명이 발전하는 단위로 봤을 때 크게 인류의 역사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선사와 역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록입니다. 기록. 기록이 있으면 역사고요. 없으면 선사예요. 즉 기록이 있으려면 문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자가 발명돼서 기록으로 남기 이전에 남겨져 있는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남겨져 있는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시대는 오로지 남겨진 도구들, 유물로만 봐야 돼요. 근데 요 시대에 썼던 도구라고 하는 것들이 구하기 쉬운 재료들이었겠죠. 보통 돌 아니면 나무였겠죠. 근데 이 시대 때 썼던 나무로 된 도구들은 다 아마 썩어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남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돌로 된 도구를 썼던 시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돌로 된 이게 돌석자예요. 그다음에 도구 기자 이렇게 써서 돌로 된 도구를 썼던 시대다. 근데 이 석기 시대를 또 워낙 길기 때문에 둘로 나눠요. 석기 시대 중에서 좀 더 오래된 시대를 구석기 시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덜 오래된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즉 인류 최초의 시대는 구석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오늘은 신석기 시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인데요. 이때는 이제 인류 최초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류 최초의 시대는 아직 인간이 아무것도 발명해내지 못한 시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모든 물건을 다 빼앗기고 무인도에 던져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는가? 일단 인간이 생존을 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건 가장 간절한 건 역시 의식주인데 옷, 먹을 거, 잘 곳 요게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급하게 필요한 거 당장 없으면 며칠 내로 죽을 것 같은 거는 역시 식이죠. 식. 먹을 것. 그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상해 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만만한 게 그래도 이렇게 식물이죠, 식물. 열매 따먹고. 근데 이런 식물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결국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사냥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사냥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사냥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냥을 성공하려면 맨주먹으로는 안 돼. 도구가 있어야겠죠, 도구가. 그래서 돌로 만든 도구를 쓰기 시작하는데 사냥에 성공할 정도가 되려면 돌이 굉장히 날카로우면 좋겠죠. 그래서 굴러다니는 돌들을 조금 그래도 사냥을 할 수 있게끔 날카롭게 만들려면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이 돌을 깨뜨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도구는 돌을 깨뜨려서 그 조각을 떼어내서 만드는 뗀석기라고 합니다. 이 뗀석기는 도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돌을 깨뜨려서 그 조각을 떼어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석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요 뗀석기예요. 뗀석기. 돌을 깨뜨려서 떼어내는 방식으로 도구를 만드는 요 뗀석기를 쓰면 구석기 시대로 봅니다. 이해되시겠죠?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주먹도끼, 찌르개 이런 게 있죠.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여기 깨트리고 요렇게 깨트렸나 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손잡이겠구나. 이런 예상이 드시죠? 주먹도끼, 찌르개 이런 유물들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음,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막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름이 주먹도끼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유물인지 알지.
사실은 요거 길에 굴러다니면 못 알아보겠죠. 그죠? 그래서 좀 형태가 굉장히 단순하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역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생활 방식도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구석기 시대의 식량을 구하는 방식은 아까 그냥 우리가 상상했었던, 내가 다 뺏기고 무인도에 던져지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매 주워 먹고, 그죠? 그게 채집이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사냥하고, 그런 식이라는 거지. 근데 요거의 공통점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걸 주워 먹는 거죠. 그죠? 굴러다니는 열매 먹고, 돌아다니는 동물 사냥해 먹고, 눈에 보이는 걸 있는 뭐 이렇게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있는 것들을 먹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먹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먹을 게 떨어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걸 거의 다 먹었어. 이제 먹을 게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딴 데로 가야겠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옮겨 다니는 이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동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집도 정성스럽게 안 지어요. 만약에 그 동네에 동굴이 있으면, 그죠? 그냥 동굴 들어가서 살고요. 어, 동굴이 없으면 집을 짓는데, 어차피 딴 데로 갈 거기 때문에 집을 대충 그냥 막 지어요. 그래서 막집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의 형태도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집을 지어도 대충 그냥 막 짓는다. 그래서 막집이라고 한다. 이런 주거의 형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앙의 모습도 조금은 보입니다. 워낙 오래된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드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뭘 기도드렸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 기도의 내용이 되게 단순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당장 급하고 당장 원하는 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당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먹을 거죠, 뭐. 먹을 거. 그래서 풍요를 보통 기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벽화 이름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뭘 그렸는지를 보시면 결국 먹을 걸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사냥하겠다. 사냥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기원하면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사냥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냥에 성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파티원,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같이 사냥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려면 일단 많이 태어나야겠죠. 근데 이 사람을 태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여자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인상이 조각되기도 한다라는 것도 같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냥의 성공과 풍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다산을 기원한다. 요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등사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평등사회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누가 뭘 더 많이 갖고 누구는 덜 갖고 이런 차별이 생겨야 그때부터 신분이 생기는 걸 텐데, 요때는 식량 자체가 워낙 귀하기 때문에 정말 다 나눠 먹어야 생존이 유지되는 최소한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식량에 있어서 격차가 별로 안 생겨요. 그렇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모든 도구를 돌로 만들죠. 돌로 만들기 때문에 요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뗀석기나 주먹도끼가 부러우면 나도 주워다가 깨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 누구도 부러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평등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신석기인데, 석기 시대답게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도구를 돌로 만들어 쓰잖아요. 근데 소재는 똑같아요. 석기 시대니까. 근데 어, 도구를 만드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의 구석기 때는 뗀석기였죠. 뗀석기. 근데 뗀석기는 날카로운 단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갈아야 된다는 거죠. 여긴 좀 더 푹 들어가야 되니까 더 많이 갈고, 여긴 내비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걸 간석기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돌을 갈기 시작한다.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한 형태가 나오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앞전에 봤었던 뭐 저기 주먹도끼나 이런 것들은 누가 주먹도끼라고 말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은 이게 유물이야? 그냥 보면 모르죠. 근데 요때 유물들을, 즉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의 유물들은 조금 더 굉장히 정교한 형태고, 딱 봐도 이 정도면 유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요 정도면. 그죠? 물론 이건 복원품이지만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 형태로 만들었던 주먹도끼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어떤 모양인지 알겠고
좀 더 정교한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용도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유물이 또 이런 거예요. 가락바퀴인데 요때 신석기 시대부터 본격적인 의류 생활이 시작된 걸로 보여요. 의류 생활이. 그러니까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인간이 지금도 이렇게 덥거나 힘들면 땀을 흘리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게 의미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땀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동물이다 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로는 땀을 흘리려면요 몸이 다른 뭐 곰이나 이런 다른 포유류 동물처럼 털에 뒤덮여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인간은 막 다른 동물처럼 온몸이 털에 뒤덮여 있진 않죠. 그렇다는 건 온몸을 털로 뒤덮지 않아도 보호가 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놨다는 거죠. 그게 의류라는 거지. 근데 아마 구석기 시대에도 의류 생활을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편집이 잘 안 돼요. 아마 큰 이제 보통 가죽이나 이런 걸 재료로 썼겠죠. 근데 너무 큰 가죽이면 이제 돌을 이용해서 자른다든지 그 정도는 했겠지만 당시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구석기 시대에는 붙이고가 안 되는 거야. 가죽 재료를 연결하는 게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즉 바느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느질이. 네, 요게 신석기 시대에는 된다는 거지. 바느질은 뭐와 뭘로 하는 거예요? 실과 바늘로 하죠. 요걸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바느질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죽을 내 몸에 맞게 다시 연결하고 붙이고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과 바늘을 어떻게 만드느냐? 실을 만드는 도구가 이 가락바퀴입니다. 가락바퀴. 가락바퀴인데 가락바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운데 구멍이 좀 크게 있죠. 요걸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요거를 잠시만요. 보시면 요 영상 기억나실 텐데, 보시면 요런 식이라는 거죠. 지금 자 보시면 요게 이제 가락바퀴 역할을 하는 거고, 아까 봤었죠? 가운데 큰 구멍 뚫린 거. 거기에 이렇게 막대기를 꽂고 그 위에 이렇게 고리를 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보시면 요 고리에 털을 이렇게 달아서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락바퀴가 무게추 역할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쭉 빼서 실을 만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을 만드는 방법을 봤고요. 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가락바퀴다라는 것도 봤고, 그럼 바늘을 봐야죠. 바늘은 보통 뼈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뼈를 이용해서 가는 거죠. 뼈를 얇게 갈아서 이런 식으로 얇고 뾰족한 바늘을 만드는 거죠. 근데 예상하셨겠지만 가락바퀴나 뼈바늘 이런 걸 만들려면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재료를 간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깨뜨려서 떼어내는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었던 구석기 시대에는 이런 도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재료를 갈아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뼈바늘이 나온 뒤에는 그물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좀 생선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유리해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신석기 시대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먹을 거죠. 먹을 건데 이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해요. 어떤 변화가 오냐면 구석기 시대 때는 단순히 주워 먹었죠. 지금 내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식물들을 채집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사냥하고 이런 거였는데, 신석기 시대는 드디어 쉽게 얘기하면요 길러 먹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조금 더 키우면 더 크게 만들어질 것들을 그렇게 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식물을 기르면 농업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물을 기르면 농업이 되고요. 동물을 기르면 목축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농업이든 목축이든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앗을 심어서 다음 수확물을 길러내고, 지금 당장은 조그만 새끼 지나지 않지만
더 길러서 키운 다음에 심지어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이런 식으로 식량을 드디어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동안 구석기 시대까지는 식량을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주워 먹다가 드디어 계획적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어마어마한 변화다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토기도 같이 생기는데 토기는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토기의 용도 자체가 뭐겠어요? 우리가 농업을 하면 농업에서 생산되는 수확물이 한 끼에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양을 어떻게 해야 돼? 보관해야겠죠. 그래서 그 보관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요 톡이다라는 거죠. 보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요건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머리빗으로 긁은 것 같은 무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빗살 무늬 톡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음식도 보관하는데 하나의 의미가 더 있죠. 이런 식으로 보관도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음식을 넣고 가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열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가열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음식물 안에 들어있는 병균들을 죽일 수 있게 되면서 생명이 수명이 더 연장되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뜨겁게 구우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농업과 목축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길러먹는 그런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이 동네에 오래 살 거다 보니까 집에도 조금 더 정성을 들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막집이 아니고 그나마 조금 더 정성을 들인 움집의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움집들은 보통 농사를 위해서 보통은 강가에 위치를 하죠.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집보단 발전된 형태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강가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 시대 때도 어쨌든 우리 구석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로 도구를 만드는 소재가 돌이기 때문에 여전히 특별할 게 없죠. 그래서 여전히 서로가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평등 사회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게 특정 동물을 숭상하는 토테미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단군 신화를 얘기하는 뭐 곰,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동물을 숭상하는 토테미즘. 그다음에 동물이 아니라고 해도 뭔가 자연물 뭐 몇백 년 된 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하늘, 뭐 구름, 태양 달 이런 것들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서 믿는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주신앙으로 있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썼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바느질을 하고 옷을 만들고 이런 기술을 직조 기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걸 통해서 학습지에 나와 있는 표 한번 채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